안녕하세요. 오늘은 컴퓨터 과학 분야 학회, 이 학회들에 대해서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요. 이 컴퓨터 과학 학회들이 원래 목적인 지식 공유, 이걸 좀 잃고 점점 경직되고 있다는 비판이 상당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컴퓨터 과학 쪽은 학회가 논문 발표의 거의 주된 장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분야랑 좀 다르죠. 네, 근데 그런 곳이 혁신을 오히려 저해한다. 이런 지적이 나온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요. 왜 그런 지적까지 나오게 된 건지 그 속사정을 오늘 좀 파헤쳐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자료에 보니까 심지어 비트코인이나 그 유명한 Attention is all you need 논문이잖아요. 아, 네네. 트랜스포머 모델? 네, 그런 논문조차 지금 시스템에서는 통과하기 어려웠을 거다.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네, 그 지점이 바로 문제의 핵심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소위 과학의 관료화라고 할까요? 과학의 관료하여?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학회가 새로운 발견을 공유하고 막 토론하는 그런 본질적인 기능보다는 연구자 개인의 경력 관리 수단, 뭐랄까 이력서 채우기, 그런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거죠. 아, 이력서 채우기. 그러니까 만약에 되게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는데 아직 좀 다듬어지지 않은 논문이 있다 치면요. 네네. 경력 관리 관점에서는 이거 좀 흠결 있네 하고 거절하기 쉽지만 사실 학문 발전 측면에서는 꼭 발표되고 논의되어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맞아요. 그런 경향이 이제 경직된 형식주의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각 학회마다 고유한 문화 같은 게 있거든요. 아, 문화요? 네. 그러면서 때로는 연구 본질과 좀 상관없어 보이는 엄격한 규칙들이 막 생겨나요. 예를 들어서 그 자료에 나온 웁슬라시 플래시 2024 마크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죠? 거기서는 참고문헌 표기법을 딱 하나로 정해버렸어요. 저자 연도 방식으로만 써라. 네. 참고문헌 표기법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Church 1932는 되고 Church 1932는 안 된다 이런 식인데 솔직히 이게 연구의 질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허허, 진짜 사소한 규칙인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냥 개인적인 취향일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커뮤니티 전체에 강요하는 셈이죠. 이야, 그런 게 실제로 연구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좀 놀랍네요.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최고 학회들 논문 탈락률이 엄청 높잖아요. 막 80%, 90%. 네, 맞아요. 아주 높죠. 그럼 이런 형식주의랑 그 높은 탈락률이 만나면 심사위원들이 논문의 가치보다는 그냥 거절할 이유, 그러니까 사소한 흠집 찾기에 더 집중하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떨어뜨릴 이유를 찾게 되는 경향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진짜 혁신적인데 약간 좀 거친 논문보다는 안전하고 형식에 딱 맞는 소위 성실해 보이는 논문, 그런 게 더 선호될 수 있죠. 아, 그래서 논문들이 다 비슷비슷해 보인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군요. 이게 혁신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겠네요. 네, 특히 소프트웨어 공학 분야에서는 또 다른 측면도 좀 지적되는데요. 어떤 측면인가요? 평가, 그러니까 체계적인 실증 측정 결과를 너무 과도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실증 연구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게 너무 강조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예를 들어 개념적인 아이디어나 아주 초기 단계 연구는 아직 완벽한 정량 데이터를 갖추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아이디어만 있을 수도 있고. 네. 근데 이런 연구들이 발표될 기회 자체를 잃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비유하자면 이론 물리학 연구는 다 빼고 실험 물리학 결과만 가져와라. 이런 식인 거죠. 아, 그렇군요. 다양한 연구 방법론이 공존해야 하는데 너무 한쪽 잣대만 강요하는 건 위험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또 사람, 그러니까 심사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과도 연결될 텐데요. 자료에서는 학회 논문 심사를 담당하는 프로그램위원회, PC 활동이 그냥 경력 관리용 점수 따기처럼 여겨지는 문화도 지적하던데요. 네, 그것도 중요한 지적입니다. 상대적으로 경험은 좀 적지만 경력 관리에 아주 적극적인 젊은 연구자들이 PC위원을 맡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이죠. 경력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그 PC 활동 이력 자체가 그 사람의 심사 능력이나 실제 기여도를 꼭 보여주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뭐 옛날에 아인슈타인이나 퀴리 같은 속학들이 모였던 그런 이상적인 모습과는 좀 거리가 멀게 때로는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연구를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이 평가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와, 그건 좀 문제가 심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럼 이거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자료에서 제시된 해결책들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몇 가지 현실적인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프로그램 위원장, 그러니까 PC 체어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위원장의 역할이요? 네, PC 위원들한테 그냥 사소한 흠결 잡지 말고 아이디어 자체의 잠재력이나 건전성을 좀 봐달라, 이렇게 독려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PC는 무슨 승진위원회가 아니라 학문 발전을 돕는 조력자라는 걸 계속 상기시켜야 하고요. 아,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군요. 심판이 아니라 조력자. 맞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학회 규정을 좀 과감하게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있었어요. 규정 단순화요? 예를 들면요? 페이지 제한, 마감일, 제출 URL, 그리고 뭐 연구 주제 명시 같은 정말 필수적인 정보 외에는 자잘한 관료적인 규칙은 그냥 다 없애자는 거죠. 오, 과감한데요? 네. 어차피 연구윤리나 과학적 엄밀성, 글쓰기 수준 같은 건 심사 과정에서 당연히 고려될 부분이니까요. 굳이 사소한 형식으로 미리부터 올가맬 필요가 있냐는 거죠. 하긴 그러네요. 본질에 집중하자는 거군요. 마지막으로 그 학회 운영 활동 자체의 경력 가치를 좀 분리하자, 이런 제안도 인상 깊었어요. 네,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결국 최종적인 책임은 해당 분야의 진짜 최고 전문가들, 실질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져야 한다는 의미예요. 리더십의 책임 강조. 네, 학교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 몇몇 개인의 이력서 채우기가 아니라 인류 지식의 진보에 기여하는 거니까요. 목표를 명확히 하자는 거죠. 네, 사실 코로나 이후에 학회들이 다시 막 활기를 띈 걸 보면 그 중요성은 여전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교류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고요. 그렇죠. 여전히 중요한 플랫폼이죠.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형식보다는 내용에 집중하는 어떤 내실화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건 뭐 비단 컴퓨터 과학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아마 많은 학문 분야에서 진정한 과학적 진보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고민해봐야 할 그런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네,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이 대화를 듣고 계신 당신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당신께서 속해 계신 분야나 아니면 관심을 두고 있는 어떤 지식 전달 방식 속에서도요, 혹시 형식이 내용을 좀 앞선다거나 경력 관리가 혁신보다 좀 더 우선시되는 듯한 그런 경향이 있진 않은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게 지식과 진보의 방향에 혹시 미묘하기나마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깊은 대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